자, 볼게요. 녹화용이니까 바스트로 그냥 찍어야겠다. 그래서 안녕, 봤어? 이게 시작해, 그냥 왔어. 하나 주세요. 너왜 뛴 척해? 너왜 뛴 척해? 뛰었어. 자, 이제 봅시다. 이건 녹화용이라서 내가 조금 그 뭐지? 일부만 쓸게요. Are you okay? 자, 볼까요? 자, 여기 안 보이구나. 자,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명제 가볍게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절대 부동식 쪽을 좀 할 거예요. 자, 명제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문장이나 혹은 조건이 어떤 문장이나 조건이 예를 들어요, 얘가 참 또는 거짓이 될 때 우리는 얘를 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명제가 무조건 맞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정확한 거. 이게 명자가 이제 이렇게 뭐라 하지? 한자로 갑자기 생각이 나. 이걸 딱 이제 생각이 나잖아. 왔어요, 효재야? 효재야, 그 뭐지? 그 노트 있어요? 노트 없어요? 없어요? 그 그냥 뭐지? 프린트실 알지? 프린트실 가면은 이거 복사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맨 아래에 A3가 있거든요. 그거 네가 문태기로 한 10몇 장만 갖고 왔는데 그걸 하나 더 가지면 돼요. 아, 있어요? 저. 그래서 명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자는 생각이 안 나. 이게 명확하다 할 때 그 명자거든.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나 조건을 명제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늦게 왔으니까 그냥 효재가 예를 들어서 소장식해요. 여자다. 자, 이러면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지? 걔는 남자잖아요. 맞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정확하게만 얘기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X는 정수다. 내가 명제가 아니까 물어보시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X가 1이나 2나 3 이러면 명제가 맞는데, 그지? 얘가 만약에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러면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얘를 명제라고 하지 않고 얘를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얘가 맞으려면은 어떤 특수한 조건이 발동이 돼야지만 맞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명제가 뭐냐면 아까 그냥 지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대표적인 P면 Q이다라는 명제라고 합니다. 자, 얘를 뭐 어떻게? P이면 우리가 화살표가 한 개짜리를 이면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내가 이걸 소문자로 썼는데, 자, 이거는 룰이에요. 항상 조건은 소문자로 씁니다. 알겠죠? 조건 소문자.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명제인데, 자, 이걸 명제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될지 아니면 거짓이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x는 1이면 따라와요. x 제곱은 1이다. 자, 이런 감성이 되는 거거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p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 조건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를 q 조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면이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문제화를 시키려면 이제 P와 Q를 뭔가 적당한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건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박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쉬운 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초딩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 이게 초딩도 알거든. x가 1이면 x 제곱은 1이라니까.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1을 여기다 넣어보겠죠. 그럼 1 넣어보시면 1 두 번 곱하시면 1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맞아, 틀려요?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것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걸 할 수가 있단 말이고, 솔직히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참여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와, 얘들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얘랑 얘랑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x 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자, 얘는 그럼 이제 참일까 거짓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 제곱은 1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답이 몇 개죠? 2차 방정식인가? 2개가 되겠죠. 뿔만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우리 보통 이거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 되는 것만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거짓이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유를 할 때 이렇게 세 개를 쓰거든요. 거꾸로. 자, 그러면 우리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해야 되는잖아요. 정확히 반대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반대는 얘가 이 예자가 영어로 exampl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반대가 되는 example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 혹시 노트 있니? 아니요. 노트 없어요? 노트 없으면요. 너 잘 됐다. 너 그 프린트실 알지? 강냉이실. 네. 강냉이실 가면은 요거 있어요. 여기서 맨 아래 보시면 A3 무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탁 연 다음에 한 10장 정도만 갖고 오고 하나 더 가지면 되겠지. 그만.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발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왼쪽을 P면 오른쪽을 Q이다라고 해도 이렇게 쓰는 거니까 P 조건이 요거가 되는 거고 Q 조건이 요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소문자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대문자로 쓰면요. 자, 잘 들어요. 조건은 우리가 항상 소문자로 쓰거든요. 자, 대문자로 쓰는 건 뭐지? 정확히 맞아, 집합이에요. 집합. 저 새끼가 요즘 걔는 잘한다니까. 집합을 우리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답들만 모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가 되는 집합이라고 해요.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P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내가 라지 P라고 약속을 한다면 맞어요, 효재자? 효재는 이쪽 가운데 앉을까요? 규가가 가면 저기 앉을 거라서.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요 놈의 조건을 만족하는 답들만 모은 것을 라지 P라는 집합을 표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 저 효재 하나 줄리 저기 학생 그리고 하나 더 가지시면 되고, 네 하나는 놔주시면 돼요. 너 그냥 노트 따도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자, 얘는요 답이 이게 하나죠. 그러면 집합의 원소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형님들. 알았어요? 그럼 요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 Q라는 집합도 여러분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형님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 얘는 답이 몇 개죠? 두 개. 마이너스 1과 1이죠. 자, 항상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쓸 때는 콤마를 쓰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콤마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답이 여기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면 얘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것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게 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얘가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왼쪽에 있는 답이 오른쪽에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 모두 다 갖고 있다는 답입니다. 거꾸로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왼쪽을 포함하는 거니까 얘 네 글자로 무슨 개념이 될까요?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참이 되려면 진리 집합합니다. 요렇게 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얘가 되려면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답이 오른쪽에 있는 답이 반드시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아까 역으로 했는 거꾸로 했죠. 자, 그럼 이제 요거의 P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1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답이 여기에 다 있어야 됐는데 누가 없죠? 마이너스 1이 없죠. 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발레라고 부른다고. 이해됐습니까? 이 새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놈의 범인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발레는 반드시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참이 되겠죠. 아니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요거 기본적인 개념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명제 기본은 문장이나 조건이 참 또는 거짓임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명제긴 하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 있는 명제는 P면 Q이다라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얘의 진리집합 라지 P와 라지 Q가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 우리 라이제는 뭐지 학교에서 어디 나가요 지금? 집합연산? 집합연산 나와요? 윤혜재랑 둘 다 현재라 가지고 플레임 불러야 돼. 둘 중에 하나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요즘 약간 그런 거 있냐? 내 그도 있었는데 약간 뭐라 하지? 남자애들이 여자를 부르거나 여자애들이 남자 부르면 성까지 붙여야지 뭔가 좀 거리감 느껴지는 그런 거 있나요? 그죠 그죠. 성 떼고 부르면 막 너네 사귀냐 이런 소리 들어? 요즘도 그러냐? 나는 원래 뭐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기 촌사람이라 난 저기 충청도 사람이거든. 약간 근데 지방에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뭐지? 그냥 경기도 쪽 올라와가지고 여자애들 막 이름 부르니까 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성을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아, 형 너무 정이 없는 거 같잖아. 막 이러니까 성을 그렇게 한대. 알겠지, 그렇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답을 찾는 행위 자체가 진리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집합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집합이 먼저 표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명제는 집합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집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얼추 정리 되셨죠? 아직 안 되세요? 여기 반쪽은 지워도 될까요? 여기는? 여기는 지워도 될까요? 정리해낼 괜찮아요? 오케이. 어차피 유튜브 올릴 테니까요. 뭐 거기서 또 보세요. 자, 아니면 조금 가야 될 게 좀 많아서. 자, 원래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명제를 얘기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 기본 명제에서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고 하려면은 이 라지 P와 라지 Q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정의라서 조금 외워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화 남기 여기서 하는 거 알겠죠? 요거 남기예요. 자, 우리가 P면 Q에다가 얘가 이제 만약에 true가 될 때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조건이라고 했죠. 소문자는 무조건 조건이에요. 왼쪽에 있는 조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그러니까 조건인데 이름을 얘도 조건이잖아요. 얘네들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왼쪽에서 화살을 쏘는 쪽 있죠. 얘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건 암기야. 외우셔야 돼.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화살을 맞는 쪽이 있죠. 얘를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따라하니?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되는 명제가 될 때, 그게 명제가 될 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만들면 얘와 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을 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 그럼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더 많겠어요? 충분 조건이 더 많겠어요? 무조건 필요 조건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같은 것까지 용납이 돼요. 그래서 많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건이 좀 어려우면 이 진리집합 구하는 것 자체가 꽤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감각적으로 Q에 있는 답이 졸라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답보다 여기 있는 답이 많다는 것 정도는 감각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충분 조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답이 더 많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데 답이 많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필요 조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P라는 조건이, 자 봐봐, 만약에, 자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자 이런 게 있다 쳐봐. 그리고 Q가 만약에, 자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면 얘이다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새끼 때문에? 1 때문에 이 일이 반대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Q도 1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조건이 돼야지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데 이 1 때문에 이거라고 있는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얘는 충분 조건도 아니고 얘는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완벽하게 포함이 될 때 답이 적은 쪽을 충분 조건,
많은 쪽을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 1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느낌 한번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보셔야겠죠? 또 요건 아셔야 돼요. 답이 적은 쪽은 충분, 많은 쪽이 필요. 단 조건이 P면 Q이라는 그 집합의 관계가 무조건 만족이 될 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또 집합 관계가 포함돼서 아예 안 되면은 충분 필요 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 안 나오겠지, 그지? 별로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근데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내신에서 조금 짜증나게 내면은 이런 거 좀 물어볼 수 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무조건 답이 많은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 많은 게 뭘까? 일단 감각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그 답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을 못하면 명제를 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높아시면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 서술형 같은 거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반드시 조건은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조건 대문자 쓰시면 학교쌤이 무조건 감점 때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들의 룰이에요. 집합은 무조건 대문자. 오케이? 그리고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것들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조건도 무조건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되셨죠? 자,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기본만 알면 좋은데, 자, 우리가 P면 Q에다가 Q가 될 때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가 화살표가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요. 2개짜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문제 좀 푼 친구들은 요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것도 표기법이니까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는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따져봐야지 알 때 한계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짜리 주고 얘가 문제에서 참이다라고 말해주면은 얘가 원래는 조건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참이 되게끔 내가 P와 Q를 세팅하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2개짜리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참이 될 때 우리 2개짜리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효제가 남자다 참이죠. 요렇게 되면은 그냥 요거는 참이 명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 당연히 수학에서는 다 1개짜리가 나오겠죠? 왜냐면 조건에 따라서 참이되냐 거짓이냐를 따져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학을 볼 때는 거의 이거일 텐데 2개짜리 가끔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참으로 받아들여달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아니 근데 만약에 요거랑요 뭐 요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원래는 요렇게 항상 충분 조건이 왼쪽에 있는 게 정상 표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표기하시는데 아까 학교생이 여기 연막이라고 이거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바꾸게 되면요 그래도 어쨌든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Q이면 P다. 화살표가 가는 쪽이 2다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2면이니까 Q이면 P다니까 사실상 얘는 표기가 뭐랑 같은 거냐면 이거랑 완전 사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사 이 화살표가 바뀌더라도 화살표가 쏘는 쪽이 더 답이 적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화살표 적다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조건이어야 돼요? 오른쪽이 충분, 여기가 필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표기법 정도만 그냥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얘들아? 요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2개짜리 정도가 뭔가 좀 특이한 표기법이구나 당황할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명제 다 끝났어요. 이게 딱 기본적인 문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것도 암기예요. 연소한 암기입니다. 자, P면 Q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명제인데 얘를 가장 베이직 명제라고 해서 얘를 보통은 한자로 원명제라고 불러요. 원명제. 그러니까 원이 이제 영어로 오리지널 뜻이거든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기본 폼에서 우리 원명제 P면 Q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좀 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역은 뭐냐면 조건 2개의 순서를 바꾼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역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에서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일이는 남자다. 요런 게 만약에 원명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도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참 맞죠? 도일이는 남자다. 그리고 얘가 답이 더 적고 얘가 다 답이 안 나요. 왜냐면 여기 남자 존나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자는 도일이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없겠죠. 남자 존나 많으니까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명제가 참이면 역이 될 때는 거짓이 될 확률이 거의 99% 높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대우라는 게 있어요. 대우. 대우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말인데 대우는요 얘와 얘를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똑같거든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근데 여기다가 부정을 해요. 여기도 부정, 여기도 부정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물결 표시가 부정이야, not이야, not.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not q이면 not p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앞으로 물결이 나오면 not으로 하시면 돼요. not은 영어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랑 얘랑 바꿨어요. 남자, 도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은 부정을 안 했죠. 이거는 역입니다. 부정을 하면은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부정하면은 여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아니면요 여자가 아니죠. 왜냐면 남자가 아니면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이 세상에 생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이런 거죠. 정확하게 하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요거의 부정은 뭘까요? 도일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참이죠. 왜요? 개도 도일이가 아니고요. 소도 도일이가 아니고요. 여자도 도일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참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명제가 참이면요. 대우는 항상 참이 돼요. 다시 거꾸로 원명제가 만약에 거짓이면요. 대우는 무조건 거짓이 돼요. 또 얘가 만약에 참이면 대우가 참이면요. 원명제도 참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원명제랑 대우는요. 참 거짓이 똑같이 나타나요. 자, 근데 이건 내가 예시로 통한 건데, 자, 이걸 이제 증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가지고 대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대우는 별게 아니고 조건을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걸 대우라고 하거든. 만약에 내가 요 놈에 대해서 대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따라왔니? 또 만약에 내가 요거를 요렇게 바꿨다라고 하면은 요거랑 왼쪽은 좀 그냥 이렇게 스위칭한 거죠. 그럼 얘는 역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어떤 명제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역과 대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 두 개를 좌우로 바꾸게 되면 얘는 역이라고 해요. 역이 한자로 바꿀 역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역함수할 때 그 역자입니다. 대우는 뭐냐면 그냥 생각하지 마.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바꾸신 다음에 양쪽을 그냥 부정해 주시면 대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원명제 P면 Q다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모이면 모이다가 되면은 걔네들 순서 바꾸면 여기구나 그냥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순서 바꾼 다음에 부정하시게 되면 양쪽을 걔는 대우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 한 2, 3분 줄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봤는데 이제 이게 왜 대우랑 원명제가 항상 그대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암기, 요건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명제에서 암기할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과 대우가 무엇인지 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맨 뒤에 앉아주시면 돼요. 너네 명제 나가냐? 우리는 조금 나가세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떡하냐? 이미 지금 나가는데 지금. 너 왜 늦었어? 응? 이게 단체 수업이라 너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데. 네. 유튜브 들어요. 자, 정리했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증명해 볼 거예요. 왜 원명제랑 대우랑 운명을 같이 하는가에 대해서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명제랑 대우가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요. 대우가 거짓이면 원명제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논리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우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되면은 항상 원명제가 참이된다라는 간접증명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참인지 내가 보여줄 건데, 자, 이건 여러분들 학교에서 증명을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간접증명법에서 대우법이 있는데 그 대우법이 성립하려면 대우가 왜 항상 원명제를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써야 되거든요. 자,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P면 Q에다가 얘가 만약에 참이 되면은 왜 하필 대우이 not Q이면 not P도 얘도 항상 참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거짓일 때 또 똑같으니까 하는 방법은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조건 왼쪽은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했고 오른쪽을 필요 조건이라고 했는데 요게 참이 되려면은 걔를 만족하는 답들만 모은 진리집합 라지 P와 라지 Q가 얘의 정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P면 Q이다가 성립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놈과 요놈은요 여러분들 항등식처럼 동치로 보아주시면 돼요. 같은 겁니다. 항등식 엄밀히 말해서 아닌데 어쨌든 그 뭐라 하지 관계가 같은 건 맞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요렇게 되겠다. 벤다이어그램 상으로 Q라는 친구가 P를 담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Q가 P를 포함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부분집합은요 이게 내가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찐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말은 같은 것까지는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은 진리집합은 Q가 아니다니까 Q의 여집합이 되겠죠. 맞아요? 얘가 아니다는 P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얘 마찬가지로 요놈의 답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야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집합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집합이 뭐가 하나 등장해야 돼요. 뭐가 등장해야 되죠? 졸라 잘했어. 맞아요. 저렇게 나와야 돼요. 잘했어요. 네. 저기 윤열대가 제 개념 존나 잘했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제 똥꼬 빠는 게 아니고 저렇게 개념 툭툭 나와야 돼. 그래서 성적이 나와요. 알겠죠? 잘했어요. 쟤 진짜 수학 진짜 본인 앞에서 하는 거 진짜 본래처럼 못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쟤는 거의 중학교 수학도 안 됐던 애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3등급이 나오거든요. 안정적으로. 제가 한 달 반 만에 이런 애, 저 기적이 아니에요. 니들도 할 수 있어요. 좀 정찰을 좀만 해봐. 제 문제를 안 풀었어.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 문제 푼 적이 없어요. 그냥 개념밖에 공부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개념이라는 거는 개념 다 설명하고 공식 왜 되는지 설명하고 예제, 유제 정도 있죠. 그게 왜 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아예 안 푼 건 아니고 유제 정도만. 자, 여기 전체집합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되면은 이게 되냐라는 거 보이면 되거든요. 그죠? 요거 이면 요거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실제 요 벤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형님들 이렇게 따라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이면 요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그런 논리적으로 되는지. 자, P의 여집합은 어디냐면요 요거의 바깥이에요. 초록색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 얘가 초록색입니다. Q의 여집합은 핑크로 표현해볼까요? Q의 바깥쪽이에요. 여기요? 핑크색이요? 자, 잘 보세요. 핑크색이 답이 더 적어요. 근데 핑크색이 초록색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부분집합이 맞네요. 그러니까 요게 참이 되면요 얘가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 거꾸로 요거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 개 같은 관계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거짓이면요 얘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거꾸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증명하는 걸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명제를 증명할 때는요 항상 집합을 이용해요. 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 집합인 거예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P면 Q이다가 참이다 거짓이다 따지냐는 거는 결국에는 너네들이 그 조건을 이해하고 답을 다 구한 다음에 포함관계를 집합으로 그려낼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게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못하면 명제 못해요. 따라왔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명제의 하프가 나왔어요. 절반입니다. 절반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70% 나왔고요. 여기까지가. 나머지 30%는 이제 증명인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3등급 이하로 진입하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기본이에요. 자, 정리. 좋습니다. 나중에 좀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왜 P면 Q다 거짓이 되면은 요것도 거짓이 되는지 똑같이 한번 벤다그램 증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학을 좀 잘하고 싶어 가성비 있게 잘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니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잖아, 그지? 수학만 공부하면 시간 다 못 가요. 내가 수학 강사지만 난 국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왜? 수능은 국어부터 보거든. 니들 국어 조지잖아요. 인생 살기 싫어요. 진짜 여러분들 모의고사 왔을 때 국어 조지면은 뒤에 거 잘 봐도 여러분 원하는 대학 못 가요. 물론 이제 내일 뭐 인서울 밖에까지 괜찮다면 다른 거 안 해도 돼. 국어 안 해도 돼. 수학만 잘 봐도 경기권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니네들 지금 현재는 다 꿈이 서울대잖아요. 아직 연고대도 지금 생각 안 하잖아, 고1이라서. 그죠? 연고대 거기 왜 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국어를 잡치면 연고대도 그냥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국어가 제일 중요해. 수학 10시간 문제 푸는 애보다 30분 개념하는 애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빨리. 내가 그 이제 수학할 때 파이널도 안 하잖아. 물론 이제 질문은 받는데, 그지? 파이널 강제로 안 해요. 다른 과목으로. 어차피 수학 점수는 정해져 있어요. 개념이 안 되면은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니들 다른 수학 한번 봐봐봐. 오답 나오고, 숙제하면 남기고, 문제 안 풀면 지랄하고. 그거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시발. 진짜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왜냐면은 숙제 문제 내는데 니들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사가 뭐라 하겠어요? 성적 안 나와. 이 새끼 숙제 안 해서 안 나와서 이러질 거 아니냐. 물론 나도 마찬가지. 니들 개념 숙제 안 하면 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니들 개념 숙제 안 하니까 점수 안 나오는데 개념 숙제 했는데 씨발 점수가 안 나오면 니들이 이제 나 탓해도 돼요. 내 탓해. 근데 여기서 지금 내 탓해도 될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왜냐면 개념 숙제를 100% 낸 애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80% 이상 낸 애들은 그냥 90% 되거든.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0%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라는 거 다 한 거 플러스 내가 하지 말란 것까지 낸 애들이 100%예요. 그런 애들이 한 10%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얘기하다가 이런 것도 증명해봤으면 좋아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 전교 1등 받는 애들이랑 전교 2등 3등 하는 애들 그것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애들 너한테 그것까지 하라는 건 아니야. 그것까지 안 해도 1등급은 나와요. 근데 1등급이 고정으로 나오고 전교권 나오는 애들은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리고 지들이 공부하고 나서 이상한 거 물어봐. 내가 안 가르친 것까지 물어봐요. 왜? 지들이 예습복습 뭔가 했으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네들 못 물어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물어보니? 그지? 공부를 안 하는 애들 문제밖에 못 물어봐. 고민한 다음에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정도만 돼도 공부 자세가 완전 잡힌 거긴 한데 근데 진짜 상위권들은 문제를 안 물어봐요. 왜? 문제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문제풀이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요 수준을 나눠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풀이 강의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 상위권에 맞추면요 여기 있는 90%도 나가 떨어져요. 1등급 풀면 이해가 되겠니, 그지? 안 되잖아. 근데 개념은 1등급이든 9등급이든 똑같이 해요. 현우진이 9등급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똑같이 가르치지. 우리 애들 이거 깨달으면 좋겠는데 다 되는데. 자, 이제 절대부등식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것만 조금만 집중할게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절대부등식이 하나 있는데, 자, 절대부등식이 여러분들 조금 복병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좀 수학상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70%까지는 솔직히 수학상 못해도 여러분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부터는 수학상이 안 되면 좀 많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절대값도 나오고요.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니까 함수, 방정식, 부등식 늘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요. 수학상이 안 된 친구들은. 자,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요. 잘 들어.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에요. 이거 좀 비슷한 거 배웠는데? 항상 만족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학상에서? 항등식이죠. 맞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하죠, 그죠?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x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보자. 뭐래서 x 제곱이 부등식이니까 1은 이렇게 하면 되죠. 부등식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할까? 그냥 잠깐만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들은요, 제곱하시게 되면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고요,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고요, 0을 제곱해도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절대 부등식이 맞겠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게 되면요, 절대 부등식은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순호수가 돼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지랄 했어. x가 만약에 3i야. 여러분 이거 제곱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안 되네, 그지?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은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문제에서 실수 조건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정말 잘 따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 조건이 붙게 되면 항상 성립하죠? 네, 절대 부등식 맞아요. 근데 실수 조건이 안 붙게 되면은 복소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이잖아. 안 될 수도 있으면 절대 부등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같은 부등식과 식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는 절대 부등식을 한다. 일단 요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걸 위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형님, 이거는 절대 부등식일까요? 아닐까요? x는 실수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실수한 조건 붙으면 절대 부등식이 아닐까? 절대 부등식이 맞아요. 자, 부등식이죠. 자, 부등식이 나오면은 함수가 떠올라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늘 세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봐봐. 자, 이거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자, 요거 여러분들 함수 f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 함수가 x축보다 왜요? 높이가 0은 x축을 얘기하죠. 높이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차 만들어 볼까요? x 플러스 요거의 반의 제곱. 따라와. 요거면 4분의 1 생기는 거 맞아요? 암산되는 이 정도는? 믿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은 얘는요, x축, y축 기준으로 했을 때 가만히 형제들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에서 꼭지점을 갖고요, 아래로 블록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해석해보세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높이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뭘 집어넣어도 높이가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버전 생각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상위 좀 공부된 친구면 요거까지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자, x축이랑 결국에 안 만나는 거잖아요. 아래로 블록하는데 얘가 위에 있어야지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근이 없다라는 거는 판별식을 때렸을 때 허근이 나온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 c 0보다 작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판별식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블록한 식기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은 교점이 안 생겨야 되니까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걸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 얘는 절대 부등식이 맞네요. 실수란 조건이 붙게 되면은, 물론 실수란 조건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정리. 이해? 이게 약간 수학상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내가 계속 징검다리 특강 그 들으려고 내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나와. 근데 지금도 안 짰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짰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수학상 해보세요. 달라져요, 형님. 알겠지? 그리고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설사 이번에 중간고사 좀 싸도 여러분들 2학년 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수원수 때 뒤집으시면 돼요. 진짜 괜찮아. 근데 지금부터 하면요, 여러분 중간고사도 방어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거짓말 치는 방어할 수 있다니까. 근데 혹시나 방어 못하더라도 울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2학년 때 뒤집으시면 돼요. 근데 수학상이 잘 돼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수학상 다 외워가지고 2학년 때는 다시 새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애들이 외워요 계속. 이해돼? 괜찮아요? 대표적인 예제가 몇 개 있거든. 그래서 예제를 내가 쭉 위주로 보여주는데 마지막 한 번만 내가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할게요. 알겠죠? 오늘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쉬는 시간 없이 쭉 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그 뒤에 끝나고 나서 클리닝 안 해도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클리닝 내가 3시까지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양심 있으면 좀 공부 더 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니들 양심 없는 거 알기 때문에 1시간만 집중하고 갈 사람은 가시면 됩니다. 너 갈 거잖아. 그지? 그지? 이 양심을 털다 새끼들. 본인 양심 있으면 30만 원 하든지. 알겠죠? 자, 되죠? 그러면은 내친 김에 한 개만 더 연습하면 비슷한 거긴 한데 수학과 좀 약한 친구도 있으니까 하나만 비슷한 거 해볼게요. 자, 그럼 요것도 절대 부등식일까 아닐까요? 얘도 맞아요. 왜요? 얘를 여러분 fx를 함수로 두시게 되면 이 정도는 암산 되시나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4분의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말고도 다른 2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프를. 자, 그러면은 얘도 항상 4분의 3보다 크겠지. 우리 기억나면 무리 함수에서 배웠잖아. 실수의 제곱함수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4분의 3보다 큰 새끼밖에 안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겠네요. 맞아요. 물론 판별식을 따지시더라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그렸을 때 붕 뜨겠구나 라는 거 아니까 항상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왔니?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던져볼게요. 퀴즈로.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따라와봐. 자,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닐까요? 3번 여러분 5글자가 뭐예요? 보여요? 좀 짬 차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존나 잘했어요.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뭐지? 보였으면 좋겠는데. 소야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얘가 x 빼기 1을 2번 곱하시면 이게 나와요. 알겠죠? 모르면 정리 한번 해봐. 하나보면 늘어날 정도도 알겠죠? 네, 지금 못할 수도 있어 계산은. 자, 여러분들 계산은요. 이거는 나이와 노력과 시간에 비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개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계산 느린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 하다 보면 좋아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그럼 얘는요. 내가 만약 얘를 f 함수라고 두면은 얘는요. 어디가 꼭지점이죠, 형님들? 2,1이 꼭지점이 되고요. 그럼 y축이 뭐 이런 감성은 있겠네요, 그죠? 왼쪽에 있겠죠? 아래로 블록하네요.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해석이 뭐예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0보다 크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다 양수잖아. 왜? y 값이 0이 양수니까. 근데 되는 애가 다 될까요? 안 되는 애가 누구죠? 2예요. 맞아요. 얘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아까 배웠죠? 달래. 맞아요. 그러면 한 새끼 때문에 망했죠.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맞아요. 한 새끼라도 답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절대 부등식은 깨지면 절대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만족이라는 거거든. 근데 무조건이 아니게 되지.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반동문자 하나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래. 따라왔니?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얘를 한 끗 차이인데 요거 대신에 요거로 붙였어요. 그러면 이까지도 되네요. 그러면 무조건 맞아요. 아, 얘는 참이 몇 개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면 중학교 3학년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상관없이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들을 때 식별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프랑 그리시고 눈깔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외우지 마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그래서 이 정도 하실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부등식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약간 이걸 센스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수학상에 있는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센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곱셈 공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보고 연습을 해줘야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함수를 못 그리겠다는 친구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그것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구하신 다음에 그걸 높이가 y 값이니까 함수값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 더 공부를 하셔야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그것까지는 지금 못 가르칩니다. 징검다리 때 끝났어요. 저는 깡패. 모르시면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됐죠? 요렇게 이제 함수로 해석하는 센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 이런 센스형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거고, 자, 대부분은요, 저번 부등식 증명은요, 이거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어떤 두 놈이 있어. 이게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새끼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를 좀 물어보는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가장 기본적인 증명은 빼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이 더 크고 왼쪽이 더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숫자로 보면은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지? 그건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증명을 만약에 수식으로 하게 되면은 문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숫자가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거 둘 중 하나를 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에서 B를 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면은 작은 데서 큰 거를 빼면은 무조건 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빼서 증명하면 돼요. 빼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 만약에 내가 요거 증명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항해도 되겠죠? 요거를 증명해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이거를 증명해도 되겠죠? 그냥 빼시면 돼요. 그냥 빼면은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빼서 증명한다. 빼서 증명한다. 빼서 증명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내가 빼서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이따 쳐볼까요? 내가 어떤 하나 부등식을요. 자,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내가 이게 왜 되는지를 보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걸 나중에 산술평균이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막 숫자 같은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일일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라지 A처럼 보고 요걸 라지 B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거나 아니면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셔가지고 대소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요게 참이 된다라고 만약에 보이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줬을 때 정말 이렇게 되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래. 그럼 참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거짓이 되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한번 빼볼까요, 형님들? 이렇게 2분의 1. 이 정도 되니? 요거를 통분하시면 요까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는요 조금 어려운데 이거까지 되니? 얘를요 제곱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되니 얘들아? 괜찮아요?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고요 루트 B를 제곱하면 요놈이 되고요 루트 A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개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되는지 물어봐요. 자, AB가 실수라는 조건에 양수라는 조건을 생각해보시면 실수의 제곱이죠. 실수의 제곱은 양수니까 성립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A와 B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붙는다면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항상 그냥 빼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빼고 정리하는 거는 수학상 중학교 내용이니까 이것도 계산 못하시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되시면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올 겁니다. 이름이 자, 정리. 자, 너 그냥 빼는 겁니다. 그냥 빼기. 그냥 빼시면 돼요. 너 그냥 빼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그냥 빼기에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존나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그냥 봐봐. 양수일 때도 상관이 없고요. 설사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서 빼더라도 얘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에 신경 쓸 거 없이 가장 얘가 그래서 글로벌한 방법이에요. 빼서 증명하면요 세상 편해집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절대값 같은 게 나오면요 계산이 많이 빡세요. 왜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계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단점이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피곤하게 사시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빼기 방법도 있고요. 제곱해서 빼는 방법도 있어요. 쌤 제곱해서 빼요? 제곱해서 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요번에 똑같이 요거를 증명하고 싶은데 아까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증명하거나 뭐 좀 거꾸로 해서 증명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빼기야 지금 그냥 빼기. 그냥 빼기는 부호에 무관하게 그냥 써도 되는 아주 특이한 편의점이 있지만 계산이 좀 빡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요 제곱해서 빼도 돼요. 근데 제곱해서 빼서 요걸 증명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야. B가 만약에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3이 더 크죠. 마사는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제곱해버리시게 되면 얘가 16이 돼가지고 이 새끼가 양수가 돼버려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시게 되면 어떻게 큰일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양수로 만드는 기호가 뭐죠? 니들이 싫어하는 절대값이에요. 만약 절대값이 나올 때는 그냥 빼서 증명하지 않고서 제곱해서 빼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양수가 되는데 얘는 장점이 뭐야? 양수인 게 보장이 되면은 계산이 많이 쉬워져요. 그래서 양수인 게 보장이 되면 제곱해서 빼는 걸 떠올려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양수가 절대값 기호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봐야 되겠죠. 이런 거.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볼 겁니다. 따라하니? 자, 그러면 양수 더하면 양수니까 왼쪽 양수 인정?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값이면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왼쪽도 양수, 오른쪽도 양수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빼시게 되면 인생 피곤하게 돼요. 왜냐면 얘가 양수, 음수인 거 나눠야 되고요. 얘가 양수인, 음수인 거 나눠야 되고 심지어 이 새끼도 A 플러스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야 돼요. 여기도 두 가지니까 8가지의 경우를 고려해야 됩니다. 인생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빼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곱해서 빼는다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 좀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과정인데 이것도 모르면 너무 아픈데 마음이. 자, 여러분들이 얘를 제곱하시게 되잖아요. 보세요. 중학교 때 과정이에요. 자, 얘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우시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얘는 요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니 중학교 과정입니다. 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시게 되면은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합쳐도 같다라는 것도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얘를 라지 A라 생각하고 얘를 라지 B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를 제곱해서 요거 제곱을 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따라가니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 정말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참이면은 원명제가 3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갈 건데 자, 요거 암산은 되시나요? 절대값 A를 2번 곱하니까 A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 제곱이 바로 요 놈의 결과가 되겠죠. 물론 요거를 합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 여기는 빼기. 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됐죠? 이걸 그냥 통째로 알맹이로 보시면 돼요. 알맹이의 제곱이니까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알맹이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아요. 중학교 때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날라가요. 맞아요? 정리하시면은 2로 묶어볼까요? 2의 절대값 A, 2
이렇게 되겠죠. 합쳐도 된다고 했죠. 물론 그냥 안 합쳐도 돼요. 니들 편하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제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요 놈이 더 크겠죠. 근데 얘는 이미 양수잖아요. 맞아요? 얘는 양수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 오른쪽도 보시면 이 새끼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 물론 0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0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등호니까 문제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예요. 대니 절대값이 나오면 빼서 증명한다. 여러분들 설사 이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시게 되면 참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특강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공부 좀 잘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까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려면은 요거에 대한 주각도 내용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여러분 절대값 싫어하잖아요, 그죠? 절대값 도망가시면 안 돼. 수학은 도망가면 점수 안 나와요, 알겠죠? 절대값 도망가면 안 나오고 함수 바꾸듯이 도망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요. 정리하시고 우리 딱 15분 20분만 집중해서 합시다. 딱 11시 반까지 열심히 하고 양심에는 더 공부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나는 아이유 콘서트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지 소주 진로라는 회사 알죠? 참이슬 만드는데 거기 아이유가 홍보대사잖아요. 거기서 진로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이제 각병에서 열리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랑 거기 놀러 가서 아이유가 놀러 나와요. 사인 받을 수 없겠지만 내가 나중에 직캠 찍어가지고 내가 인스타에 올릴 테니까 아이유 팬분들 보세요. 이무진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양수인 게 보장이 되면은 이렇게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막 베껴 적는다는 느낌보다는 니들이 이해해서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 잘 되셨죠? 좋아요. 이제 절대값 나오는 거 하나 좀 업그레이드 버전 한번 내가 좀 보여줄게요. 근데 얘가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왜냐면 요거 머리 좀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따라와봐요. 자, 이 뭐 해볼 거냐면 이거를요 살짝 바꿔볼 건데.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아까 살짝 내가 해보라고 했더니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자 당연히 절대값이 나오면 양수가 될 거예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왼쪽은요, 양수가 무조건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뭐죠? 그죠? 요 뒷덩어리가 더 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비에 음수든 양수든 크기 자체가 더 커버리게 되면은 얘가 음수가 되겠죠. 자, 지금 왼쪽은요, 오른쪽은 양수가 보장이 되는데 왼쪽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는 함부로 제곱해서 하시게 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덩어리 자체가 더 클 때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덩어리가 더 클 때 두 개 나눠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겁니다. 쌤 앞에 있는 게 더 클 때, 쌤 뒤에 있는 게 더 클 때, 요거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요게 되면은 당연히 얘가 양수가 보장이 될 테니까 그럼 양수니까 제곱해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양수인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의 전체 제곱 빼기
요 놈의 제곱을 했을 때 정말 이게 되는지 보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요, 뒤에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얘는 절대 제곱해서 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잘 봐봐. 요거 음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잘 봐봐. 형님들, 왼쪽은 무조건 음수예요. 맞아요?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죠. 참이에요, 거짓이요? 참이죠. 그럼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위에 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참이니까 할 게 없어. 내비두면 돼요. 근데 서술을 중하시게 때는 요거까지는 그래도 밝히고 냅둬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 니들 학교생이 이해하는지 알 테니까. 요거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양수인 게 둘 다 왼쪽으로 지금 보장이 됐으니까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정리하세요. 그럼 날라가요. 제니얼, 그럼 뭐가 되냐면 요거 넘기시면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빼기 아니 병신 아니 여기가 플러스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니 얘들아? 미안. 이거 요쪽인데요. 미안해. 이거 내가 실수했다. 미안해요. 이거 요쪽입니다. 형님들 미안해요. 요쪽입니다. 자, 이렇게 돼 참이 되겠죠. 왜냐면 봐봐. 여기 음수고 양수니까 그죠? 네, 미안 잘못했어요. 여기가 음수, 양수. 이거 내가 부동표를 잘못했어요. 맨 처음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시면 요게 되는지 보이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미안 실수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내가 아무 생각 없었다.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맞네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고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하시면 돼요. 요까지. 있네. 요거 정리하고 딱 하나면 몇시 끝납니다. 됐어. 우리 정리 다 했어? 왜 전화했냐? 다 했어요? 내 설명도 쓴 거야? 써놨어 버렸나?
보여줄까요? 아니요 마이너스죠. 아 플러스가 있어요? 아 마이너스. 네, 지웠는데 잘 안 보였나 보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예요? 네, 여기 손가락으로 지워서 잘 안 보였나 보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손가락으로 내서 쏘리. 자, 다음 거 가봅니다. 좀 있네. 딱 10분만 더 투자해. 알았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빼서증명, 그다음에 양수인계 보장이 되면 제곱해서 하면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인데, 자, 요거는 이제 좀 수능에서 많이 중요해요. 이건 모르시면은 3할 때까지 힘듭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진짜 개념 완벽하게 설명 잘해야 돼요. 자, 산술평균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시는 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어 빵점, 수학 100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계산할 줄 알잖아요, 그죠? 니들이 아는 그 평균이 산술평균이야, 그죠? 그러니까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두 놈의 별량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기하평균이 뭐냐라고 묻는 것까지 교육과정 아니니까 요거는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기하평균,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립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얘네 둘이 A,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얘가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등호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00 되면은 그죠, 등호가 되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등호까지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 산술평균은 문제를 풀 때 양수라는 조건이 딱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하지만 등호까지는 어쨌든 되기는 된다는 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왜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원아 집중해라. 자, 그러면은 얘가요,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가 되면요, 왼쪽은 무조건 음수가 돼요. 맞아요? 근데 오른쪽은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얘가 포지티브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하나를 물어보시게 되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인데, 그죠? 당연히 왼쪽이 더 작겠죠. 논리적으로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는 부등식 자체가 글러 넘어갔다. 왼쪽이 음수인데 어떻게 이게 더 작겠니?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양수고 어느 한쪽이 음수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뭐 앞에 쪽에 있는 절대값이 더 크냐, 뒤에 있는 쪽의 절대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수인 건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다 어쨌든 요거 때문에 실수라는 건 알겠어. 맞아요? 저기 1강시 가신대요. 1강시.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얘가 무조건 음수가 되죠. 맞아요? 이게 무슨 수예요? 허수입니다. 허수. 자, 허수와 실수를 대소 판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개념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허수는 부등식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쓰는 것 자체가 논리가 잘못된 거야. 이거 이해돼? 만약에 실수축이 이렇게 있는데 1, 0 있으면 얘가 더 큰 건 뭐냐면 얘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걸 아는 거야. 허수는요, 여기다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실수축이기 때문에 허수는 여기다가 찍을 수가 없어요. 찍지 못한다는 얘기는 대소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이 허수고 오른쪽이 실수이기 때문에 대소 판별이 불가해요.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세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논리적으로 대소 판별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음수와 양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둘 다 뭔가 양수일 때만 써요.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 이거 나는 1, 2분만 보낼 테니까 왜 양수일 때만 가능하고 나머지 케이스는 안 되는지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증명하면 끝이야. 이제 다 왔어요. 진웅이. 상관없어도 돼요. 써도 돼요. 근데 지금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진웅아,
그 모의고사가 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천수생한테 모의고사 일단 나온 게 두 분이 있나 물어봐. 지금 프린터 고장 나가지고 나오다가 안 했었거든. 여쭤보세요. 자, 정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거를 왜 되는지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이제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부등식이죠. 자, 부등식의 증명은 우리가 빼서 증명한다라고 했죠. 근데 보시면 얘는요 왼쪽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둘 다 양수면 양수죠. 오른쪽도 양수네요. 얘는 제곱해서 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빼도 되고 제곱해도 되니까 둘 다 한번 빠르게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아까 이건 이미 했는데 그냥 빼기. 그냥 빼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부호에 상관없이 막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저게 정말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실제 보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얘는 a 빼기 2 루트 ab 플러스 b가 되면서 조금 이제 계산 짬밥이 있는 친구들은 얘가 요거의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만족하게 되겠죠.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항상 등호 조건 봐야 돼요. 등호 조건. 얘가 0이 된다면 분자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크게 같아야 되니까 요게 될 때 등호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산술기하 판별은 요 덩어리가 서로 크게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요거는 그냥 빼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양수인 게 보장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곱 후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요게 조금 더 계산이 간편합니다. 그럼 실제로 제곱 한번 해볼까요? 4분의 미리 제곱할게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자, 요걸 제곱하시면 ab 되는 거 맞아요, 형제들? 이렇게 알았니? 자, 그러면은 얘는요 분분하시면 4분의 a제곱 세워봐. 4를 곱하시면 얘가 4ab가 되거든요. 4ab에서 2ab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2ab 되는 거 암산으로 되는 형제들 이렇게 되겠죠. 요게 그냥 묻는 거네요. 보시면 얘는요 4분의 완전 제곱식 잘 보이죠. 오히려 요거에서 요거 바꾸는 것보다 요거에서 요거 바꾸는 게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보장이 되면은 여러모로 편합니다. 됐니? 그런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실수의 제곱이죠? 항상 이거보다 크겠네요. 얘도 보시면 등호 조건은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얘랑 같아야 되니까 위아래 똑같이 둘 다 등호일 때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등호 조건은 같을 때 성립. 그게 아니면 다 크게 되는 겁니다. 실수의 제곱이니까. 됐니? 그냥 빼는 것도 해봤고 제곱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뭐 계산이 잘 되는 친구는 1번, 2번 뭐 난이도 차이 크게 느끼진 못하겠는데 계산이 좀 힘든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2번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왜냐면 얘는 많이 봤던 곱셈 공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계산 짬밥이 있는 애들이 보이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것도 해봤고 이렇게 했고 요거 한 2분 정도 정리한 다음에 예제 하나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어요. 얘는 시험 잘 나와요.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내신에서 한 2개 나올 것 같아서 수능은 이걸 모르면 틀리기 간접 개념으로 꼭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명제도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테크닉적으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는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에다는 내가 대우법이랑 귀류법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여러분 딱 유튜브 들으시면 명제는 끝났어요. 개념이. 여기 답니다. 알겠죠?
대우가 줄임말 다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영상 짧아요. 10분짜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반쪽 지우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와봐 형님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어요. 자,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니까 뭐 얘는 숫자니까 숫자가 변할 리는 없겠죠. 얘는 상수죠. 그냥 뭐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왼쪽에 있는 요 놈이 좀 작아야 되겠네요. 얘 건드릴 게 없잖아, 그지? 그럼 얘가 작아야 돼.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이게 양수거든요.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죠. 그러면 여러분 산술적 분명히 떠올라야 돼요. 특히, 봐봐. 특히 얘가요, 뭐가 역수 냄새가 나면요, 더욱더 산술기하 평균을 의심해야 돼요. 왜냐? 잘 봐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얘들아. 공식이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죠? 왜 역수 냄새가 날 때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되냐면, 역수가 되면요, 이 A, B를 곱했을 때 계산이 간단해져요. 그쵸? 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 X가 약분이 되잖아. 변수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수 냄새가 나고 양수가 나오면 여기서 역수가 되면 이 A, B가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양수 조건이랑 역수가 모이면 산술기하 평균이 자동으로 탁 떠올라야 돼요. 자, 얘는 역수 냄새뿐만 아니라 역수기도 하죠. 얘는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나가 궁금한 거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하죠? 요걸 라지 A, 라지 B로 보시게 되고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얘가 산술평균입니다. 맞니? 그다음에 얘가 뭐보다 더 커요? 두 놈을 곱한 기하평균보다는 크다. 따라하니? 그러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역수가 되니까 깔끔하게 날아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역수가 모이면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역수가 아니면 여기가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막 병신 강사들은 막 역수가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이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그게 아니지, 알겠죠? 계산상으로 간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수 냄새가 나면은 찐 역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찐 역수긴 한데 역수 냄새라는 건 진짜 역수가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감성이든 역수 냄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약분되는 역수 냄새 형태가 나면은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 루트 1은 1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 2를 이쪽으로 넘겨도 되겠죠? 됐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최소값이네 라는 걸 써야죠. 2가 최소값인 거니까 얘가 2보다도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작으면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질 급한 새끼들이 그냥 이거 쓰는 새끼들 있어요. 꼭 담임쌤들이 요거 꼭 보기에 넣거든요. 줬대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최소값은 이게 아니고 요거죠. 반드시 요거 더한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성질 급한 새끼들이 요거 쓴다고 이게 보기 있으니까. 수능에는 보기 없게 만들어. 왜냐면 이거에서 틀리면 애들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그런 거 배려를 해줘. 근데 여러분들 내신은 학교생님 여러분들 자살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릴 수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이런 것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신은 반드시 이게 보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니들 성격 급하잖아. 할만해. 정리. 이거 정리해주세요. 정리. 이거는 진짜 필수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딱 하나만 더. 진짜 다 왔어. 난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자친구가 미리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비행기보다 지금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왜 씨발 그거 썼다는데 왜 안 와? 이러면 이제 내가 딱 하나만 하라 갈 거야. 아니야, 얘가 진짜 착해. 나 유튜브 올라가면 여자친구 큰일 나겠다. 자르고 올려야겠다. 자, 이해돼요, 얘들아? 괜찮아요? 요거 약간 팁인데, 내가 뭐 팁이라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산술평균이 두 개 더한 거랑 그냥 곱한 거 루트가 이게 산술 기하였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이게 많이 쓰다 보면은 솔직히 이거 쓰는 건 좀 귀찮거든.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초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좋겠어. 왜냐면 산술평균 자체가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계속 인식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초보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좀 이제 짬이 타시면요, 근데 이 알아서 니들이 불편해서 그냥 얘를 애초에 2항에서 이렇게 쓰게 될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은 초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좀 짬차시면은 그냥 더한 거에다가 2 붙이시고 기하평균 쓰시면 돼요. 뭐 더한 거죠 양보에다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보냐면 이런 걸 미리 좀 어려웠거든.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강수 좀 만들라니까 헷갈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했네요. 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놈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최소값. 최소값. 미니멈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5니까 건드릴 게 없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자 이 조건이 붙습니다. 아 이게 살짝 이거 이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조건이 붙었다고 쳐볼게요. 이게 조건이에요. 컨디션 따라하세요. 자 그러면 양수 조건이네요. 근데 아까처럼 저거랑 이게 무슨 냄새가 좀 안 나? 역수 냄새가 안 나요. 맞아,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수능에서 이거를 그냥 물어보면은 여러분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생각을 못해서 못 풀어. 그러니까 산술기하 모르는 재수생 없어요. 다 알지 씨발 왜 모르겠니?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떠오르지 못하는 거야. 마치 중학교 도형에서 우리가 닮은 보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닮은이 안 보여서 못 풀려요, 그죠? 이거는 비슷하거든. 얘도 산술기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역수 냄새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줬다 뺐다 스킬을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때문에 강제적으로 역수를 만들어요. 여기서 근데 병신같이 여기다 플러스하면서 얘랑 역수를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얘를 맞추게 되면은 분수를 여기 핸들링 해야 되거든. 근데 분수 핸들링 하는 게 니들 되게 힘들어요. 유리함수에서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핸들링 하는 게 아니고 얘를 핸들링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해보죠.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왜요? 얘 3 뺐잖아요.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요 감성은 약간 2차 함수의 그 뭐지? 그 약간 완전 제곱식 만드는 감성 약간 비슷하죠, 그죠? 요런 느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봐봐, 양수, 찐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 냄새 이해됐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건들 거 있니 없니? 얘는 없어요. 8입니다. 요거에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됐니? 자 한번 할까요? 네, 선수님 한번 갑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2를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인데 미리 2를 여기다 넘길게요, 형님한테. 됐어요? 넘기시고 곱해봐. 곱하면 어떻게 되니? 찍찍 4. 됐어요? 그러면 2 곱하기 뭐야? 4.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은 4가 되겠죠? 4와 4를 더하니까 병신 4와 8, 12 이렇게 되죠.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문제가 좀 학교생이 좀 더 물어본다면 최소값을 갖는 조건까지 물어봤어 만약에. 그러면은 요 덩어리랑 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즉,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3과 x 빼기 3분의 4가 같게 되는 x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양면 x 빼기 3을 곱해. 요걸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암산하면 되니 x가 5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x가 5일 때 최소가 되는 겁니다. 혹시 5 넣어봐. 5 넣으면은 똑같이 12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고생했어요. 그래서 줬다 뺐다 스킬, 특히 이런 거 양수 조건이 보이면서 뭔가 역수 냄새가 나면은 산술평균이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 다 하시고 나서 양심 없는 친구들은 일찍 가셔도 내가 뭐라 하는데 왜? 어차피 내가 더 먼저 갈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은 나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공부 더 하실 분들 저기 1강씩 가셔가지고 오늘 내가 프린트를 뽑은 게 이쪽 거를 좀 많이 뽑았으니까 여러분 연습하기 좀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 없이 가는 친구들도 저쪽 가가지고 프린트 정도는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연습해야 해?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정리 다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